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정의학과 전문의 정민석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30년간 당뇨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혈당약보다 더 효과적인 음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이에요. 그런데 99%의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신 혈당 관리법은 완전히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듣고 나면 왜 그동안 혈당이 안 떨어졌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세 번째 음식은 정말 의외예요. 여러분 집 주방에 하나쯤은 있을 텐데 이게 혈당을 30%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먼저 제 환자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작년 여름 71세 되신 김순덕 할머니께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5년 전부터 당뇨로 고생하고 계셨는데 혈당이 200을 넘나들면서 합병증 위험까지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장님, 저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게 너무 무서워요. 병원비도 많이 들고 이러다가 실명하거나 다리 절단하게 되면 어떡하죠? 이게 바로 60대 이상 분들의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혈당 관리 실패로 인한 합병증,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시력을 잃거나 당뇨발로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통계를 보니까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당뇨병 환자의 70%가 합병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분들의 90%가 잘못된 혈당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약에만 의존하거나 무작정 굶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본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따라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선생님, 저 당뇨 있으니까 밥 안 먹어요. 하루에 한 끼만 먹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요.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당뇨에 좋다더라 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따라 하시기도 해요. 두꺼비 우린 물, 이런 것들 말이에요. 정말 위험한 일이죠. 제가 지난 30년간 당뇨 환자 5,000명을 치료하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어요. 혈당을 확실히 떨어뜨리는 음식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이요.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것들입니다. 특정 음식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당 조절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연구 결과를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김순덕 할머니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3개월 동안 실천하셨는데 혈당이 200에서 130으로 떨어졌어요. 약을 줄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할머니께서 처음에는 선생님, 이런 걸로 혈당이 떨어져요? 정말요? 하면서 반신반의 하셨거든요. 그런데 2주일 후에 혈당을 재보니까 확실히 떨어진 거예요. 그때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이고, 진작 알았으면 고생 안 했을 텐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음식만 바꾸는 게 아니라 먹는 순서와 시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효과가 절반밖에 안 돼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똑같은 약도 식전에 먹는 것과 식후에 먹는 것이 다르잖아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음식은 모두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이 세 가지 음식을 조합해서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비법도 알려드릴게요. 이건 제가 환자분들한테만 알려주던 방법인데 오늘 특별히 공개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을 공개합니다. 바로 귀리예요. 귀리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오트밀 떠올리실 거예요. 맞아요, 그 귀리 맞습니다. 그런데 귀리가 왜 혈당에 좋은지 아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베타글루칸이 혈당을 떨어뜨리는 핵심 성분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귀리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혈당이 평균 20% 감소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귀리를 어떻게 먹느냐예요. 마트에서 파는 즉석 오트밀 이런 거 많이 드시죠? 사실 그건 효과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가공 과정에서 베타글루칸이 많이 파괴되거든요. 진짜 효과를 보려면 통귀리를 드셔야 해요. 통귀리는 겉껍질만 벗기고 속은 그대로 둔 거예요. 마트에서 잡곡 코너 가시면 있습니다. 70세 되신 박정자 할머니 사례를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할머니는 공복 혈당이 170 정도 나오셨어요. 혈당약을 2가지나 드시고 계셨는데도 혈당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할머니께 통귀리를 권해드렸습니다. 아침마다 통귀리를 밥에 섞어서 드시라고요. 100g 정도, 그러니까 종이컵으로 반 컵 정도요. 할머니께서 처음에는 이렇게 물으셨어요. 원장님, 귀리가 맛이 있나요? 밥에 섞으면 식감이 이상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낯설 수 있어요. 하지만 익숙해지면 고소한 맛이 나서 오히려 더 맛있어요. 그리고 씹는 맛이 있어서 포만감도 오래가요. 할머니께서 제 말을 믿고 시작하셨습니다. 2주일 후에 다시 오셨을 때 할머니 표정이 확 달라져 있었어요. 원장님, 혈당이 떨어졌어요. 공복 혈당이 170에서 140으로 내려갔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2주일 만에 30이나 떨어진 거거든요. 한 달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공복 혈당이 120까지 떨어졌고 식후 혈당도 160 정도로 안정됐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혈당약을 1가지 줄여도 되겠다고 하셨대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할머니의 다른 변화였어요. 원장님, 변비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어요. 이게 바로 베타글루칸의 효과예요. 베타글루칸은 혈당뿐만 아니라 장 건강에도 좋거든요. 자, 그럼 귀리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밥에 섞는 거예요. 쌀과 통귀리를 8:2 비율로 섞으세요. 쌀 8, 귀리 2이에요. 처음에는 귀리를 조금만 넣고 점점 양을 늘려가세요. 갑자기 많이 넣으면 배가 부글거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귀리는 꼭 물에 담가 두세요. 최소 3시간, 가능하면 하룻밤 담가 두는 게 좋아요. 그래야 소화가 잘 되고 영양 흡수도 좋아져요. 아침에 밥 짓기 전날 저녁에 미리 담가 두시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귀리죽을 만드는 거예요. 통귀리 1컵에 물 4컵을 넣고 30분 정도 끓이면 돼요. 여기에 대추나 호두를 조금 넣으면 더 맛있어요. 단, 설탕은 절대 넣으시면 안 돼요. 설탕 넣으면 혈당이 오히려 올라가거든요. 만약 단맛이 필요하시면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를 조금만 넣으세요. 귀리를 고를 때도 주의하실 게 있어요. 마트에 가면 오트밀 종류가 정말 많거든요. 즉석 오트밀, 퀵 오트밀, 스틸컷 오트밀, 롤드 오트밀.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건 스틸컷 오트밀이나 통귀리예요. 즉석 오트밀은 가공이 많이 돼서 베타글루칸이 적어요. 포장 뒷면을 보시면 베타글루칸 함량이 적혀 있어요. 100g당 4g 이상 들어있는 걸 고르세요. 그리고 귀리를 드실 때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해요. 베타글루칸은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서 물을 적게 마시면 변비가 될 수 있거든요. 하루에 물 8잔, 그러니까 1리터 600ml 정도는 드시는 게 좋아요. 잠깐, 그런데 귀리를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글루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귀리 자체에는 글루텐이 없지만 가공 과정에서 밀과 섞일 수 있거든요. 글루텐 프리 귀리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찰 수 있어요. 일주일 정도는 하루 50g만 드시다가 점점 늘려가세요. 제 환자 중에 울산에 사시는 최영수 할아버지가 계세요. 72세인데 귀리를 3개월간 꾸준히 드셨더니 당화혈색소가 8.5에서 7.2로 떨어졌어요. 당화혈색소는 지난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나타내는 수치예요. 7 이하로 떨어진 건 정말 큰 변화죠. 할아버지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귀리 먹고 나서 몸이 정말 좋아졌어요. 전에는 점심 먹고 나면 졸렸는데 이제는 안 졸려요. 그리고 저녁까지 배가 안 고파요. 이게 바로 귀리의 또 다른 장점이에요.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급격한 혈당 변동을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식후 졸음도 덜하고 포만감도 오래가요. 기억하세요. 귀리는 통귀리로 드시고 물에 담가 두었다가 밥에 섞어 드세요. 하루 100g, 종이컵 반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루 100g, 종이컵 반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음식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여러분이 정말 잘 아시는 음식이에요. 바로 검은콩입니다. 어머, 검은콩이요? 그거 우리 어렸을 때부터 먹던 건데요? 네, 맞아요. 우리가 늘 먹던 그 검은콩이 혈당에 정말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검은콩의 진짜 효능을 모르고 계세요. 검은콩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겉껍질이 검은 이유가 바로 이 안토시아닌 때문이거든요. 이 안토시아닌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줍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 몸의 세포가 인슐린을 더 잘 받아들이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더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연구 결과를 보면 검은 콩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의 인슐린 저항성이 30% 개선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검은 콩의 장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검은 콩에는 이소플라본도 들어있거든요. 이소플라본은 혈당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좋아요. 당뇨가 있으면 혈관 합병증이 생기기 쉬운데 검은 콩이 이걸 예방해 주는 거죠. 68세 되신 이명자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할머니는 당뇨 진단받은 지 8년이 되셨어요. 혈당이 200 정도 나왔고 손발이 자주 저리다고 하셨어요. 당뇨병성 신경병증 초기 증상이었죠. 제가 할머니께 검은 콩을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 검은 콩밥을 드시라고요. 할머니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원장님, 검은 콩밥이요? 저희 집에서는 명절 때나 먹는데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검은 콩밥은 매일 드셔도 좋아요. 오히려 매일 드시는 게 건강에 더 좋습니다. 쌀과 검은 콩을 7대 3 비율로 섞어서 지으시면 돼요. 할머니께서 제 말씀대로 시작하셨습니다. 3주일 후에 다시 오셨을 때 할머니 표정이 밝아져 있었어요. 원장님, 손발 저림이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혈당도 170으로 떨어졌어요. 2주일 만에 30이나 떨어진 거예요. 2달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혈당이 140까지 떨어졌고 손발 저림 증상도 거의 사라졌대요.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전에는 밤에 발이 저려서 잠을 못 잤는데 이제는 푹 자요. 그리고 검은 콩밥이 고소해서 맛도 좋아요. 이게 바로 검은 콩의 효과예요. 검은 콩은 혈당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신경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자, 그럼 검은 콩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밥에 섞는 거예요. 쌀과 검은 콩을 7대 3 비율로 섞으세요. 검은 콩은 반드시 물에 담가 두셔야 해요. 최소 8시간, 가능하면 하룻밤 담가 두는 게 좋아요. 그래야 검은 콩이 부드러워지고 소화도 잘 돼요. 밥 지을 때는 검은 콩 담근 물까지 함께 넣으세요. 그 물에 안토시아닌이 녹아 있거든요. 버리면 아까워요. 물 색깔이 보라색으로 변해 있을 텐데 그게 정상이에요. 또 다른 방법은 검은 콩 삶은 물을 차로 마시는 거예요. 검은 콩 100g을 물 1리터에 넣고 30분 정도 끓이면 돼요. 물 색깔이 진한 보라색으로 변하면 다 된 거예요. 하루에 2~3잔 정도 마시면 됩니다. 식전에 마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검은 콩차는 따뜻하게 마셔도 되고 차갑게 마셔도 돼요. 여름에는 냉장고에 넣어 두었다가 시원하게 마시면 좋아요. 검은 콩을 고를 때도 주의하실 게 있어요. 마트에 가면 국산 검은 콩과 수입 검은 콩이 있어요. 가능하면 국산을 고르세요. 수입 검은 콩은 오래 보관하느라 방부 처리를 했을 수 있거든요. 국산 검은 콩은 알이 작지만 영양가가 더 높아요. 겉껍질이 윤기 나고 깨끗한 걸 고르세요.
검은 콩도 보관법이 중요해요. 밀폐 용기에 담아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여름에는 냉장 보관하는 게 좋아요. 벌레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검은 콩 드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검은 콩과 현미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더 좋아요. 현미의 식이섬유와 검은 콩의 안토시아닌이 함께 작용해서 혈당 조절이 더 잘 되거든요. 쌀 5, 현미 2, 검은 콩 3 비율로 섞어보세요. 처음에는 맛이 낯설 수 있지만 일주일만 드시면 익숙해져요. 제 환자 중에 부산에 사시는 강석철 할아버지가 계세요. 74세인데 검은 콩밥을 4개월간 꾸준히 드셨더니 혈당이 210에서 150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함께 좋아졌대요. 할아버지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검은 콩밥 먹고 나서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요. 그리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검은 콩의 종합적인 효과예요. 혈당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좋게 만들어줘요. 잠깐, 그런데 검은 콩도 주의하실 분들이 있어요.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검은 콩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신장이 안 좋으면 단백질 섭취를 제한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통풍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세요. 검은 콩에 퓨린이 들어있어서 통풍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꼭 상의하세요. 또 하나, 검은 콩을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많이 먹으면 가스가 차거나 배가 부글거릴 수 있어요. 일주일 정도는 밥 한 공기에 검은 콩 한 숟가락 정도만 넣으시다가 점점 양을 늘려가세요. 기억하세요. 검은 콩은 반드시 물에 담가 두었다가 밥에 섞어 드세요. 쌀과 7대 3 비율이 적당하고 하루 한 끼는 꼭 검은 콩밥을 드시는 게 좋아요. 쌀과 7대 3 비율이 적당하고 하루 한 끼는 꼭 검은 콩밥을 드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세 번째 음식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의외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요? 그거 수정과 만들 때 넣는 그 계피요? 네, 맞아요. 우리가 차 끓일 때 넣는 그 계피가 혈당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계피에는 시나몬 알데히드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성분이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주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이 인슐린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연구 결과를 보면 계피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공복 혈당이 평균 25% 감소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계피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실론 계피와 카시아 계피요. 우리가 흔히 마트에서 사는 건 대부분 카시아 계피예요. 중국산이나 베트남산이 많죠. 그런데 카시아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요. 쿠마린을 많이 먹으면 간에 부담이 갈 수 있거든요. 반면에 실론 계피는 쿠마린이 거의 없어요. 스리랑카에서 생산되는 고급 계피예요. 가격은 카시아 계피보다 비싸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실론 계피를 드시는 게 좋아요. 69세 되신 정수진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할머니는 공복 혈당이 190 정도 나오셨어요. 식후 혈당은 230까지 올라가고요. 제가 할머니께 실론 계피를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 계피차를 드시라고요. 할머니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원장님, 계피가 매워서 속이 쓰리지 않을까요? 저 위가 안 좋은데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실론 계피는 카시아 계피보다 훨씬 부드러워요. 맵지도 않고 오히려 은은하게 달콤해요. 하루에 반 티스푼 정도면 충분하니까 속이 쓰리지 않아요. 할머니께서 제 말씀대로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실론 계피 가루 반 티스푼을 따뜻한 물에 타서 드셨어요. 2주일 후에 혈당을 재봤더니 공복 혈당이 190에서 160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3주일 만에 30이나 떨어진 거예요. 한 달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공복 혈당이 140으로 떨어졌고 식후 혈당도 180 정도로 안정됐어요.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계피차가 생각보다 맛있어요.
아침에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기분도 좋아져요. 그리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계피의 효과예요. 혈당뿐만 아니라 소화도 도와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줘요. 자, 그럼 계피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계피차를 만드는 거예요. 실론 계피 스틱 1개를 물 2컵에 넣고 10분 정도 끓이면 돼요. 물 색깔이 연한 갈색으로 변하면 다 된 거예요.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마시면 됩니다. 식전에 마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또 다른 방법은 계피 가루를 사용하는 거예요. 실론 계피 가루 반 티스푼을 요거트나 우유에 타서 드시면 돼요. 아침 식사로 드시기 좋아요. 귀리죽에 계피 가루를 뿌려 먹어도 좋고요. 계피와 귀리를 함께 먹으면 혈당 조절 효과가 더 좋아져요. 계피 가루는 커피에 타서 마셔도 돼요. 블랙커피에 계피 가루 반 티스푼을 넣으면 향도 좋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돼요. 단, 설탕은 절대 넣지 마세요. 계피를 고를 때 정말 주의하셔야 해요. 마트에서 계피 살 때 포장지를 꼭 확인하세요. 실론 계피라고 적혀 있는지 보세요.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실론 계피를 사는 게 좋아요. 100g에 10,000원 정도 하는데 한 달은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사는 게 더 저렴할 수도 있어요.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에서 실론 계피로 검색하시면 돼요. 계피 스틱을 사실 때는 겉껍질이 얇고 여러 겹으로 말린 걸 고르세요. 그게 진짜 실론 계피예요. 카시아 계피는 껍질이 두껍고 한 겹으로만 말려 있어요. 보관도 중요해요. 계피는 밀폐 용기에 담아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습기가 차면 향이 날아가고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요. 냉장 보관하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제 환자 중에 대전에 사시는 윤미경 할머니가 계세요. 71세인데 실론 계피를 석 달간 꾸준히 드셨더니 혈당이 200에서 150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중성지방 수치도 함께 좋아졌대요. 할머니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계피 먹고 나서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해요. 그리고 발 냉증도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계피의 추가 효과예요. 혈액순환을 도와서 손발이 따뜻해지고 몸의 신진대사도 좋아져요. 잠깐, 그런데 계피도 주의하실 분들이 있어요. 혈액 응고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계피가 혈액을 묽게 만들 수 있거든요.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담당 의사와 꼭 상의하세요. 그리고 임신부나 수유부도 계피를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자궁 수축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또 간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도 주의하세요. 카시아 계피의 쿠마린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실론 계피를 드셔야 해요. 계피를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4분의 1 티스푼 정도로 시작해서 점점 양을 늘려가세요. 갑자기 많이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그리고 계피는 하루 최대 1티스푼을 넘지 않는 게 좋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되거든요. 기억하세요. 계피는 꼭 실론 계피를 선택하시고 하루 반 티스푼에서 1티스푼 정도만 드세요. 차로 끓여 마시거나 요거트, 귀리죽에 뿌려 드시면 됩니다. 차로 끓여 마시거나 요거트, 귀리죽에 뿌려 드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혈당을 확실히 떨어뜨리는 3가지 음식, 귀리, 검은콩, 계피였습니다. 이 음식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트만 가면 다 살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 3가지를 어떻게 조합해서 먹으면 좋을지 말씀드릴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계피차 한 잔을 드세요. 물 1컵에 실론 계피 스틱 1개를 넣고 끓인 거예요. 30분 후에 아침 식사를 하시는데 귀리와 검은 콩을 섞은 밥을 드세요. 쌀 5, 귀리 2, 검은 콩 3 비율로 섞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실제로 이 방법을 따라 하신 분들의 평균 혈당 감소율이 30%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너스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 세 가지를 함께 활용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귀리와 검은 콩으로 밥을 짓고 그 위에 계피 가루를 살짝 뿌려 드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맛이 낯설 수 있지만 계피의 은은한 향이 고소한 잡곡밥과 정말 잘 어울려요. 제 환자 중에 광주에 사시는 김태환 할아버지가 계세요. 73세인데 이 조합 방법을 석 달간 실천하셨더니 혈당이 230에서 160으로 떨어졌어요. 당화혈색소도 8.7에서 7.3으로 개선됐고요.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원장님, 이거 먹고 나서 단 게 별로 당기지 않아요. 전에는 밤에 과자나 빵이 먹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별로 안 당겨요. 이게 바로 혈당이 안정화된 증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을 실천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처음 일주일은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배가 부글거리거나 가스가 찰 수도 있어요. 이건 정상적인 반응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양을 조금씩 줄여서 드시다가 점점 늘려가세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팁이 있어요. 이 음식들을 드시면서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해요. 귀리와 검은 콩의 식이섬유가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서 물을 적게 마시면 변비가 될 수 있거든요. 하루에 물 8잔, 그러니까 1리터 600ml 정도는 드시는 게 좋아요.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수원에 사시는 박영희 할머니 70세인데요. 이분은 당뇨뿐만 아니라 고혈압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 방법을 실천하신 후에 혈압도 같이 안정됐어요.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선생님, 이제 혈당 재는 게 무섭지 않아요. 예전에는 혈당 재기 전에 항상 떨렸는데 이제는 오히려 기대돼요. 이런 마음의 변화도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 음식들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생활 습관도 함께 바꿔야 해요. 첫째,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세요. 혈당은 생체 리듬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면 혈당이 더 안정돼요. 둘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이 올라가요. 하루에 최소 7시간은 주무세요. 셋째,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격한 운동은 필요 없어요. 식후에 15분 정도만 걸어도 혈당이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음식들을 드시면서도 기존에 복용하던 당뇨약은 계속 드셔야 해요. 절대 임의로 끊지 마세요. 제가 가끔 만나는 환자분들 중에 선생님, 이거 먹으니까 혈당이 떨어지네요. 이제 약 안 먹어도 되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약을 끊으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해요. 정기적으로 혈당을 체크해서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걸 확인한 후에 의사 판단 하에 약을 줄여야 해요. 그리고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이 음식들에는 단백질과 칼륨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신장이 안 좋으면 이런 성분들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위험할 수 있어요. 꼭 담당 의사와 상의하고 드세요. 또 다른 주의사항도 있어요. 혈액 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 임신부, 수유부는 이 방법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처음엔 안 될 것 같았는데 실제로 해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포기할 뻔했지만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결국 성공하세요. 제가 30년간 환자를 치료하면서 느낀 건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해서는 효과를 볼 수 없어요. 최소 석 달은 꾸준히 해야 해요.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혈당을 확실히 떨어뜨리는 세 가지 음식, 귀리, 검은 콩, 계피였습니다. 귀리는 통귀리로 하루 100g 밥에 섞어 드세요. 검은 콩은 쌀과 7대3 비율로 섞어 밥을 지으세요. 계피는 실론 계피로 하루 반 티스푼에서 1티스푼 차로 끓여 마시거나 음식에 뿌려 드세요. 이 음식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원비 걱정하면서 비싼 약만 먹을 필요가 없어요. 특히 60대 이상 분들께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시작하면 70대, 80대가 되어서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말이에요. 제가 30년간 당뇨 환자를 치료하면서 확신하는 게 있어요. 음식으로 혈당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부작용도 적고 장기적으로 볼 때도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귀리와 검은 콩을 밥에 섞어 드시고 계피차를 드시기 시작하세요. 석 달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담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답변해 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당뇨로 고생하시는 가족이나 친구분들께 알려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